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됐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서 주요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변호사회 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의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 분 더 모셔봤습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의 최윤정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네 분 모시고 오늘 월간 뉴스 분석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개발지구에 LNG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먼저 전문가 입을 빌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NG 사용에 따른 자체 미세먼지 배출과 질소산화물이 안개와 대량 수증기, 암모니아 등을 만나 초미세먼지로 전환될 비율을 따져봤더니 최고 수준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면 기여 농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인근 지역 영향률도 평균 0.11% 수준이라고 대학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미세먼지는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반도체 공정상 단 몇 분이라도 전력이 끊기면 복구 작업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SK하이닉스는 발전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이미 청주가 소각장과 미세먼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주민설명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NG 발전소 반대 피켓들이 단상을 메운 가운데 시작된 설명회. 500m 거리에 우리 자녀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 변용사 단지가 있어요. 결사적으로 LNG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LNG도 석탄 연료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발전소 신규 건립은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LNG를 무조건 다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청주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최신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도입하겠다며 현재로선 LNG가 최선이라고 방어했습니다. 주민 요구 시 추가 공청회도 진행하겠다며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화를 누그러뜨리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LNG 발전소 관련된 뉴스 논란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이긴 한데요. 일단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그 싼 전기료에 대한 그 기업의 욕구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사실은 그 SK하이닉스의 그 안정적 전기 공급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그 SK그룹의 그 자회사인 그 SKENS LNG 가스를 수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자회사가 또 충청 에너지 서비스가 청주에 있습니다. 네네.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도시가스 공급 가지고는 이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SKENS가 이제 최근에 발전 사업에 진출했어요. 이 발전 사업에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죠.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사무실장님. 네,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왜 지을까라는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화면에서도 이게 청주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아니다. 하이닉스를 위한 거고 하이닉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전으로부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해도 부족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다른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좀 하고 싶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적인 이유는 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기요금을 이제 계속 해마다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그런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건데 그걸 표면적으로는 마치 한전이 그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이게 생산이 중단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네.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들 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얘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제가 항상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팩트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A라는 단체는 기관은 별로 환경 오염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B라는 단체나 기관은 아니다, 위해다, 그리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유해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팩트에 대한 합의 정도는 전문가들이 해줘야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이 강에 오염물질이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다. 그래서 저는 일단 출발은 사실 논쟁이 잘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그렇지만 팩트, 유해성에 대한 논쟁은 한번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자. 어차피 지금 LNG 발전소가 여러 가지 대안으로 등장을 하니까 정말 LNG 발전소가 그렇게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지는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벌써 SK 하이닉스는 안전하다는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 같겠고 또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다는 분들을 모시고 오겠는데 왜 팩트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합의가 아니죠. 어떻게 팩트가 합의가 됩니까? 팩트는 하나잖아요. 그런 논쟁은 좀 치열하게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을 어제 좀 공람을 해봤는데 네네.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이제 환경 단체라든지 청주 시민들은 항상 대기질, 그 미세먼지 발전, 미세먼지 오염원 이런 부분에서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보면 그 공사 착공 시점부터 동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체를 감소시킨다거나 그 부분에 서식지를 이동시키거나 당연히 수목은 훼손되고요. 그 기후와 관련해서도 습도나 안개에 발생되는 기후 변화가 예상된다. 네. 그리고 당연히 공사 시점부터 오폐수나 토양 오염 그리고 공사 시에서는 또 소음 규제 기준이 초과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 영향 평가서는 SK 측에서 외주를 준 업체와 SK 측의 입장이 전적으로 사실 포함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다 지적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뭐 전옥스 버너, SCR 공법 요거 이외에는 다른 뭐 대책은 어떤 어이없는 부분이 있냐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기들의 대책 방안이 그 공사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동물들 동물들 포획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평가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 주장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 이제 공람 기간이 좀 끝났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 저희 시민들의 그 여론과 문제점을 좀 조목조목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청주 시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 저런 부분이 나와 있으면 실제로 진행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절차대로 갈까봐 지금 걱정되는 건데요. 지금 시민들의 68.9%가 설문조사를 한 그 결과를 보면 LNG 발전소 건설되는 거 몰랐다,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 팩트라고 얘기하는 게 다르면 시민들은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청주시의 시장은 뭘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주시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고 있냐면 발전소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고 또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그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회장을 좀 마련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12월 중에 초안 말고 이제 환경영향평가서가 나올 테니 본서가 나올 테니 그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죠. 그 사례가 대전이 있죠. 대전에서 그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대전 시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허태정 시장이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LNG 발전의 허가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것을 자치단체가 취합해서 올리면 그걸 참고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대전시는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떤 점이 불합리하고 미세먼지가 어떻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가 이러니까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공론화를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올리기 전에 아예 그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하지 말자고 그 LNG 발전소 측과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주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닉스가 그것을 계속 고집할 경우에 그것을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에 SK 하이닉스와 협상을 통해서 LNG 발전소를 접도록 협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노력을 청주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대전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SK그룹의 발전 산업 진출이라든가 또는 하이닉스의 그 싼 전기료에 대한 이익, 그런 여러 가지 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입장과 형량을 해서 노력을 해야죠.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협상에 나서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청주시는 대전시와 달리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저희를 문제를 삼는 거죠. 말씀에 덧붙이면 대전시의 경우에는 그 LNG 건설 자체가 대전시 내에 그 자체적인 전력 발전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 반대에 부딪혔더니 3개월 만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철회한 사건인데, 청주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의 공익적인 필요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전적으로 그 사기업의 필요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큰 문제 같습니다. 네, 저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그럴까? 근데 그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테크노폴리스라는 큰 단지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테크노폴리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장이 답변한 거는 이 발전소 문제는 하이닉스가 알아서 할 문제고, 문화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계속 발을 뺐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그 땅이 지금 다 팔린 게 아니에요. 발전소 부지의 땅을 지금 주민들과 협상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선분양하듯이 미리 지금 그 선지급금을 내고 하이닉스가 하겠다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테크노폴리스 부지의 문제는 뭐냐면 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테크노폴리스를 움직이고 있는 주식회사 또 자산관리가 전체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의 어떤 공익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좀 숨겨져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네, 뭐 덧붙여서 지금 이 발전소 문제가 거론될 때는 원래 공공성, 공공재, 공익성이란 문제가 보통은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자체 발전소라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첨예한 사안이냐면 1990년대 후반에 전북 부안에 최초로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른바 방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핵발전을 하니까 원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여 최적지로 부안을 삼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지역사회가 딱 반분되어서 거의 내전을 치르다시피 했는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부안이 철회가 됐습니다. 공익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논쟁에서 가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의 이익을 더 확충하고 또 안정적으로 기업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내에다가 물론 단지입니다만은 발전소를 만든다. 근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민들이 좀 너무한다. 그래도 꼭 필요한 기관인데 이게 공익을 위해서, 전 국민이 쓰는 전기를 위해서, 전 국민이 쓰는 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약간의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어떤 비난할 것이 없어요. 한마디로 돈은 네가 벌고 뭔지 내가 마시냐,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SK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청주시가 좀 움직여야 된다는 게 좀 중론이신지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의견들이 더 있으신지. 당연히 청주시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더 생각해야 되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 발전소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되는데, 늘상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거나 뭐 어떤 공장을 유치하면 내세우는 거 그렇습니다. 뭐 고용 창출, 경제적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뭐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유통업이 들어올 경우와는 달리 발전소가 들어오면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어요. 이번 SK 하이닉스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할 때 고용 창출 효과는 100명 정도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100명을 청주시에서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 100명도 청주시에서 사람들이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 100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청주시 시민들이 전체가 석탄 화력 발전의 3분의 1 수준의 매연을 추가적으로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LNG 가스라고 하는 것이 천연가스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가스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태우는 과정이잖아요. 연소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나는데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석탄 화력보다는 적다는 겁니다. 석탄 화력의 3분의 1 정도의 환경오염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럼 청주시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석탄 화력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맡아야 될 어떤 형태의 피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청주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야 되고 고용 창출이라는 것과 형량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이게 불이익한 것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환경의 자세한 수치적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직 팩트가 다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으로 좀 받아들이겠고요. 뭐 혹시 눈에 띄는 댓글이 있다거나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도 좋겠습니다. 있어요. 벌써 교수님. 딱 그 일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청주 뉴스가 아니라 그 전국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SK E&S의 그 가스 소비용인가 이런 댓글이 벌써 나와요. 사람들이 벌써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슬슬 어려워질 때 대비해서 수익 안정적인 에너지 사업 진출 아닌가. 벌써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청주 지역 사람들은 이제 당장 이게 닥치니까 환경 문제만 집착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벌써 이게 에너지 사업 진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댓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전의 입장은 어떨까? 정전의 문제는 한전에서 그렇게 뭐 몇 분씩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다른 회사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딴 데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거론해 보면 그다지 SK 하이닉스의 논리가 그렇게 어필하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벌써 했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안 하고 있는 걸 SK가 굳이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죠. 덧붙여서 청주시장, 청주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부터 들먹거리죠. 대통령은 뭐해? 지방자치 시대의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거기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관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구가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주고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라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 주민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공사를 마친 문화재조창시의 열린 도서관. 누구나 와서 책을 무료로 볼 수 있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들이 속속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결국 민간임대 운영 사업사인 유통업체가 맡고 청주시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등을 통해 인사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접적인 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위스탁 계약서를 쓸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함께 들어설 계획이었던 서점 입점은 보류됐습니다. 지역서점조합은 민간 임대 운영 사업사가 제시한 한 달 1,500만 원 임대료는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손을 뗀 상황. 다른 서점들도 좀 꺼려하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여러 업체 좀 노크를 해서 가장 이 열린 도서관하고 좀 맞는 그런 서점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점 입점자를 찾지 못하면 다른 업종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청주경실련은 민간 사업자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한다는 계획에 청주시가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네, 문화제조창의 그 열린 도서관 논란입니다. 일단 문화제조창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옛 연초제조창에서 이제 넘어왔다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열린 도서관은 또 처음도 그 안에 열린 도서관이 들어서는 거야 이렇게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열린 도서관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서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열린 도서관인데 제가 보기엔 도서관이 아닙니다. 일단 열린 도서관이 네. 뭐 어떤 걸로 지금 지어진 그래서 건가요? 왜 열린 예, 도서관이라고 했을까? 이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혁신적인 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을 만들려면 보통 생각하기에 도서관 전문가들이 미리 기획하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 도서관은 그 한범석 시장이 뭐 이런 도서관 일본에 좋은 도서관이 있다던데라고 얘기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갔다 왔대요. 그래서 몇 번 다녀오고 그 일본의 츠타야 서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 거기 가보면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요리에 관한 책이 있으면 뭐 냄비도 진열돼 있고 뭐 앞치마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좀 구성을 달리하는 좀 새로운 컨셉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츠타야 도서관, 츠타야 서점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어요. 일본에 실제로. 예. 그게 모델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델을 가져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냥 5층에 책만 쫙 꽂아 놓은 거고요. 쇼핑하다 쉬는 공간 정도로 기획을 한 거예요. 근데 대출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벌써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가서 앉아서 빌려보는데요. 출입구가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쇼핑몰의 한쪽 벽면을 전부 다 서가로 채우고 책을 꽂아 놓는 거라고 하는데 그 도서관을 만드는데 비용이 34억이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책을 꽂아 놓는 그 비용이 처음에는 9억이었다가 뭐 7억이었다가 이게 자꾸 바뀌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는 도서관이면 시민들이 가서 좀 볼만한가? 도서관의 기능을 갖고 있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정적으로 이 도서관 누가 운영하느냐? 1층에 아까 그 뭐 의류 전문 네네네. 매장이 들어 있잖아요. 그 원더플레이스라는 의류 전문 회사가 지금 그걸 운영할 거예요. 의류 회사가. 네. 예. 그럼 도서관인가라는 질문 또다시 던지게 되는 거죠. 그 열린 도서관이라는 장명은 언뜻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어놨는데 예. 네. 정확한 표현하면 열린 서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열린 서점 정도가 되는 거를 도서관이라고 이제 우긴 건데 예. 사실은 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면 공공성이 강조되는 이 도서관의 그 문제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서점의 결합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그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절충하면 양극단의 장점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극단의 그 절충이 잘못되면 양극단에 있는 단점들이 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조는 도서관의 장점과 이익을 추구하는 서점의 장점이 모여서 상생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부는 돈을 썼는데 자치단체는 돈을 썼는데 주민들은 공공성을 확보한 이익을 볼 수 없고 대출이 안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서점은 또 서점대로 자기들 그냥 차라리 그냥 서점을 내면 될 걸 가지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죠. 말하자면 처음에는 뭐 큰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했다가 안 들어오니까 예. 지역의 작은 사업자들 차산성이 없으니까 임대료 때문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간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오려고 예, 하고 예. 정부는 자치단체는 공공성이라는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썼으니까 지원금을 주고 예.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하나가 시장의 생각을 너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반영하도록 일본 가서 베껴왔다는 거고 아까 뭐 치타야 예. 서점의 사례를 베껴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교육문화위원회 또는 그런 관련 과에서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도시재산과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서관을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연초제 저창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제 저창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관 사업을 하나 끼얹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업을 보는 시점이 관점이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도시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봤다는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 아마 안 교수님. 그 열린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딱 제목을 보면서 열린 도서관이 과연 어떤 거 상상을 해봤어요. 열린 도서관. 그러면 현재 도서관이 닫혀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닫혀 있다. 뭐 도서관 가보면 자기 책 못 들고 들어가고 책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지만 차를 마셔도 안 되고 음악 소리는 전혀 안 들리고 자기 노트북도 안 되고 거기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아마 닫힌 도서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발상을 해서 이제 열린 도서관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발상이 서점이 도서관을 운영한다. 근데 그게 열린 도서관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학에 열린 도서관 같은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서관 한 층을 뭐 책을 빌려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틀어놓고 차도 마시게 합니다. 음료수 들고 들어와도 됩니다.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바닥도 깔아줬어요. 그래서 서서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도서관을 즐기라고 그러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박 2일을 해요. 1박 2일. 토론회도 하고 밤새고 한번 책을 봐보자. 이런 개념의 열린 도서관이라면 저희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열린 도서관이 과연 열렸다고 할 수 있는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문화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는지 도시 재생이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문광부에서 뭐 도서관을 만들려고 나온 그 예산 때문에 썼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21억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예산. 그러니까 시가 처음에 뭐 종잣돈도 내고 해서 출자금 만들고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 중에 한 건데요. 이 출발 자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시가 내기로 한 돈보다 조금 줄었어. 34억이 줄었으니까 그 돈을 도서관을 만들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도 약간 논란이 있고요. 왜 도서관이라고 했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보면은 서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의회 얘기하셨지만 연간 9억 원씩 그 도서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시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요. 10년간. 그러니까 9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려면 그 공간은 반드시 도서관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서점이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이 와서 여기서 채산성이 없으니 도서관 운영비 전체 9억 정도를 시가 보전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장사를 하라고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서점이 빠지니까 애매해진 거고 그래서 몇 차례 논의하면서 그러면 시가 운영하든지 시가 위탁하든지 적어도 열린 도서관이라고 한다면 그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좀 조건들을 갖추고 제대로 논의하자고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시가. 이건 문제죠. 지금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된 지금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정책을 자치단체가 추진했을 때 그 정책의 추진 과정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이상하게 가잖아요. 그럼 빨리 첫 단추를 풀어야 돼요. 계속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꿰면 더욱더 이상한 모습이 되는데 이제 애초에 도서관 개념의 확장을 아까 말한 대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제 접점, 공공도서관과 민간 서점의 융합을 꾀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배경 중에는 이제 시장의 지시도 있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민간 서점의 입점을 통해서 어떤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풀어야 돼요. 다시 원점에 돌아와서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아직 돈이 투입이 많이 안 됐을 때 빨리 돌려야 되지 계속 투입한 상태에서 접으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점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열린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는 장명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것을 좀 더 개념을 확장해서 과거처럼 폐쇄형 도서관이 아니라 열린 도서관을 한다. 이런 인식은 좋아요. 그러면 도서관 개념의 확장은 과거처럼 책 위주의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미디어의 위주의 그 도서관, 보는 도서관이 아니라 이제 체험하는 도서관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청주시가 앞장서 나간다면 얼마든지 환영이죠. 그 다음에 도서관과 연계된 문화시설, 박물관, 뭐 다른 패션단지 또는 뭐 과학관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도서관 개념의 확장은 민간 서점과 도서관을 연계시킨다고 볼 게 아니라 도서관에서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책 위주에서 매스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확장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연계하는 쪽으로 개념을 확장해야 되지 그거를 민간과 융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아니죠. 네, 정 변호사님. 저는 법적으로 이제 청주시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
와 그 명분은 도서관법에 누구든지 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는 네. 걸 근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사립 공공도서관도 역시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법에서 정한 공공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고요. 예. 그 이전에 도서관의 정의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출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명칭처럼 누구에게나 열리기도 했지만 그 도서관의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출 서비스를 했을 때 도난 분실의 위험이 있고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이게 도서관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기에서 말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문화시설 정도까지만 돼 있지 도서관은 명문으로 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시민의 입장에서도 도서관이 이렇게 좋은 도서관이 생기는 거는 환영할 만하지만 막대한 10년 기준으로 100억 가까운 돈이 예. 11호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 그리고 사기업이 도서관을 운영하게 될 경우에 뭐 대출이든 열람이든 이런 서비스를 할 경우에 또 개인 정보가 누출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최대한 해석해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시행이 좀 지지부진한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아마 일견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일본 치타현 도서관을 보고 와서 그렇게 좋아서 만들었으면 고스란히 그 시스템을 가져오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멋지게 하겠다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쯔타야 도서관, 쯔타야 서점이 운영하는 다케오 도서관이라는 곳이 예. 이제 가서 보기는 좋은데 내부의 문제도 많대요. 예. 그걸 이제 서점이 운영하도록 하고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게 했는데 그 쯔타야 서점이 CCC라는 카드 회사래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대출할 때 카드를 만들면 포인트를 주겠어요 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개인정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대출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선호를 기업이 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도서를 구입할 때 이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과정에서 중고 서적을 갖다가 꽂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열린도서관이 출발은 한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은 민간이 사용하도록 한 공간이기 때문에 원더플레이스라는 패션 회사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했잖아요. 예. 어떤 책을 살 거예요, 이 패션 회사가. 그러니까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지금 도서관을 일단 연다. 왜? 그 의회에서 이미 돈을 받았거든요. 9억 원에 달하는 연간 운영비에서 3개월치를 미리 받았거든요. 아, 벌써요? 네, 받았기 때문에 원더플레이스로서는 빨리 운영하고 싶겠죠. 아, 그럼 지금 이미 돈은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예, 그러니까 교수님.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첫 단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접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 관리관 하는 데 있어서 패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자기들 관점에서 책을 살 것이고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많은 형태의 그 전문 서적들이 들어와야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위원회 없이 자기들 입장에서 책을 사서 논다. 그거는 정부의 돈을 들여서 자기들의 관점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쪽에다 그냥 패션 도서관을 만들라고 하면 잘 만들겠죠. 그쪽에서 패션 도서관을 만들라고 하면 차라리 그게 전문 도서관의 의미가 있어요. 예. 청주시에서 연초제주창을 이제 문화제주창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문화제주창이라는 것은 꼭 도서관이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문화제주창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고 도서관은 공공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고 기획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암만 사설이건 공립이든 기본적으로 사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도서관 사설을 채용하도록 되어 그렇게 있습니다. 되어 있을 거예요. 서점이 그래서 사서 교사 및 실기 교사를 두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을 발상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직업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주거지를 정할 때 근처에 도서관이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뭐 은퇴한 이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은 뭐 방학이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는 가서 뭐 새로 나온 책도 좀 보고 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어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삼은 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 취지.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첫 단추를 다시 깨면 좋겠는데 시가 계속해서 그냥 그 가지고 있던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할 때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법적인 것이라든지 혹시 뭐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토론회도 열고 전문가랑 논의도 했는데 지금 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몇 주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책만 들어오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고민했으면 올해 4월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비엔날레 일정에 맞춰서 하려고 그냥 했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여론 수렴도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경실련 차원에서 감사 청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감사 청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원래 공익감사는 이제 비영리 단체가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모두들 깜짝 놀라시죠.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도비까지도 포함해서 3억이에요. 130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는 게 3억인데 지금 열린 도서관은 한 개 그 열린 도서관 하나에 그것도 시스템이 잘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도 모르는 곳에 9억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린 도서관 장면은 참 잘 졌다고 내가 했죠. 자꾸 그 용어로 쓰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그 표현은 적정하지 않고 열린 서점이네요. 열린 서점에 3억 원씩 지원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 9억 원이라고 했죠. 9억이요. 열린 서점에 9억 원씩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 대형 서점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이제 좀 한 단계 물 건너간 상황인 것 같고 지역 서점들을 들어오기는 아까 임대료가 비싸서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역 서점을 염두에 두고 기획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원래 공간이 임대료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지역 서점은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그 북스리브로라고 하는 그 서점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역 서점을 또 다시 고려하는 것처럼 그런 액션을 취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시는 아무런 역할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패션 회사가 이거를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이제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뭐 덮든지 아니면 뭐 새로 출발할 수 있든지 이게 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넘는 돈이 일단 들어갔다는 것이 34억은 이미 이제 도서관 조성비로 들어갔고, 책정돼서 들어갔고 연간 운영비는 9억이 들어갈 거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석 달치 정도가 그렇죠. 2억이 이미 의회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서관이라는데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는데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시민들은 어떻게 알았냐면요. 독서대전에 가서 알았어요. 다른 패널들, 다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여기 북스리브로가 들어온다면서요? 라는 이제 이게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교육위원회가 걸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 역학관계 때문에 그냥 통과됐어요. 그냥 지원하자. 근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날리는 건 아닌데 일단 운영자가 확정이 안 됐으니 운영자라도 확정된 다음에 관리 운영비를 책정하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투표 결과 억지로 이제 부결을 시켰는데 그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다시 이거를 수정안을 낸 거예요. 본회의에서.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의원들은. 그걸 다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싶은데. 예결위에서 부결한 거를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을 냈는데 동의한 의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20몇 명이 그 동의안에 같이 연명을 해줘서 올렸고 그게 최종 투표 결과 열어보니까 39명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참석 안 했고 27명, 민주당 25명, 그러니까 15명 그리고 자유한국당 12명이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 동의한 의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그렇게 동의를 한 걸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몰랐다고 봅니다. 글쎄요. 최근에 이제 문제됐던 것 중에 그 청주시 의회 여러 가지 그 의안 표결 중에서 뭐 소위 품앗이 표결이라 가지고 어떤 안을 서로 도와줬을 때 도와주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그러는데 이번 사안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기보다는 소위 품앗이 표결 차원에서 도와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들어간 시설비는 다른 형태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비가 3억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서점을 개방형 서점으로 운영한다든가 다른 문화 공간에도 청주시에서 충분히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꼭 도서관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청주시에서 냉철한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지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10배, 20배 돈을 지원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이건 열린 도서관이 아니고 열린 서점인데 지금의 서점과는 발상이 다르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 근거를 의회에서 찾고 그 지원이 되면 의회에서 열린 서점에 대한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 견제라든가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면 되겠죠. 그거는 충분히 조례라든가 규칙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진 교수님께서는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제안을 좀 해주시고 계신 입장인데 이제 반대하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제안이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공간을 풀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도서관이 왜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혁신적인 뭐 도서관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는 1, 2층의 쇼핑몰이에요. 의류, 패션,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이 쇼핑몰이 연간 27억의 임대료를 내는데 이 쇼핑회사가 그렇게 견실하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처음 구상처럼 이거를 잘 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이 조금만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 같은 거기도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도서관 아니거든요. 그냥 신세계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서관 전문가들은 그건 책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서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5층을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서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집객 효과. 쇼핑몰에 온 사람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하면서 만들어진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억 원의 조성비가 들어갔으니 이걸 어떻게 꾸릴까는 그러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다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고민을 던진 건데 지금 시나 의회는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느 정책이나 말이죠. 정책이 꼭 100% 성공할 수는 없어요. 관료들이 정책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정책 판단을 잘했지만 사정이 바뀌어서 정책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가 아까워서 계속 물고 들어가면 그건 더 무덤이 돼요. 말하자면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정책 판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방향전을 할 필요가 있죠. 그건 문화재조창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도서관이라는 것이 운영될 필요는 없어요. 다른 형태의 문화시설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를 하지만 사실상 서점이면 그걸 뭐 다른 형태의 서점이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했지만 그건 서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서점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서점과는 좀 더 다르게 개방형으로 운영된다든가 또는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해가면서 사람들을 문화시설로 모을 수는 있죠. 그것을 꼭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으니까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아집을 부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집객 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문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는 이제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그 형태로는 그런 집객 효과가 충분히 안 될 거라고 일단 또 보시는 건가요? 반대 입장에서는? 실제로 현장에 갔더니 멋있지도 않아요. 25억을 들여서 서가를 만들고 했다는데 멋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5층이 굉장히 답답해요. 젊은 저희 간사들하고 같이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는 쇼핑하다가 다리 아플 때 그냥 쉬는 정도. 여기서 뭔가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좀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계속 그 도서관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모든 도서관 정책이 변화하고 있어요. 청주시의 전문가들, 다른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들만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 같지 않은 도서관을 조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결국 그 운영 예산이라는 게 자칫하면은 손실 보전금처럼 들어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도서관뿐 아니라 그 문화제조창이라는 전체의 이미지, 전체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제조창이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그 민간이 반, 공공이 반을 운영하다가 결국은 청주시가 사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10년 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계속 시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재생도 안 되고 돈만 들어가는 그건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실은 이게 문화재조창이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 SOC 민자 투자 사업을 예를 들면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불효불급한 사업인데 시에서 시장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자기 그 과업을 위해서 뭐 경전철이라든가 또는 뭐 그 터널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이걸 유치해 놓고
그걸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민자를 일단 끌어들입니다. 그래놓고 민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의 유혹을 해야 되니까 민자 사업이 적자가 날 경우에 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덜컥 해놓죠. 근데 그것을 그 다음 시장에 가서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재정 부담을 가져왔고, 이런 걸 감안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크 코스트를 고려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빨리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시가 앞으로도 매년 9억이 넘는 돈을 여기 공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서관으로서의 공공성 역할이라든지 뭐 다른 도서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나 협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사서의 고용과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걱정이 되는 가운데 반면 시민으로서는 어떤 이런 도서관 공간이 생기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년 9억이 넘는다면 시가 이거를 직영을 해서 어차피 도서관 서고 형태로 지어졌을 테니 좀 그런 부분으로 전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ông 교수님. 우리가 명실상부란 말을 많이 씁니다. 명실상부란 말을 많이 쓰는데 도시재생, 문화제조, 도서관 각각의 기본적인 발상과 현재 연관성이나 도서관이라는 현실이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그러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욕구와 문화적 욕구를 한 공간에 버무리려다가 둘 다가 지금 실패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논의를 지금 가만 정리해 보면 과연 도서관으로 가는 게 맞냐라는 것이고, 또 도서관으로 간다면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에 살면 가장 힘든 채울 수 없는 욕구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발상은 좋은데 그 발상에 맞게 가고 있나는 좀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열린 도서관 논란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뜨거웠던 논란이기 때문에 뭐 못다 하신 말씀 한 말씀씩 좀 듣겠습니다. 우리 정근 선생님 좀 말씀 많이 못하셔서 아까 사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서를 그 의류 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사서가 고용이 될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물론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 네, 지금 꼬여 있는 게요. 그 협약을 체결했어요. 아까 얘기한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라는 그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자인 원더플레이스하고 청주시하고 이런 협약을 깨지 않는 이상 이거의 연결고리를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원더플레이스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은 하겠는데 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가 이미 늦었잖아요. 비엔날레와 동시에 개관도 안 됐고 현장에 가보면 도서관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 교수님. 뭐 만약에 제가 열린 도서관을 구상해 보라 그러면 저는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책을 보던 전자책을 보던 거기서 책 보는 방법을 배우던 하여간 어린아이들이 도서관에 가는 게 너무 좋은, 그래서 열려있는 그런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도서관이라는 것이 우리 세대만 해도 공부하러 가는 곳 이런 느낌이 강한데 아이들이 가서 막 놀면서 도서관에서 뛰어다녀도 되고 하는 뭐 그런 발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 금빛 도서관 만든 곳도 그렇게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고민도 없고 도서관에 가보지도 않은 공무원들이 기획을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솔직하게 그런 문제는 열린 서점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서관이 아니어도 좋아요. 열린 서점도 의미가 있고 문화 공간이거든요. 차라리 전공법으로 열린 서점이라고 하고 열린 서점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겠다. 다른 형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전공법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굳이 책을 사지 않고 그냥 시민들이 그 공간에 책을 꽂고 싶다 하면 뭐 모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 거액의 세금을 들일 이유도 없는 거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LNG 발전소 열린 도서관 좀 집중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역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0월의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